장동벌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같은 편은 무조건 돕고 다른 편은 무조건 친다. 여기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내 편이냐만 있을 뿐입니다. 그 노인은 다 가졌습니다. 돈은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만큼 벌었고 권력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논어는 말합니다. 군자는 평탄하여 여유롭지만 소인은 늘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 늙은이는 왜 아직도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을까요? 늙은이의 이름은 김어준입니다. 최초로 김부선, 이재명 불륜설 세상으로 퍼뜨린 게 김어준이라고요. 김어준이 만난 여자라는 방송에서 김부선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어준이 김부선과 인터뷰를 하는데 못 믿을 게 남자란 키워드를 연결고리로 지난 대선 직전에 만난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한 정치인과의 인연 이야기로 숨가쁘게 워프한다. 아, 이 스펙터클. 게다가 그 술회는 또 얼마나 적나라한지. 총각이라는데 그 인생 스토리가 참 짠하더라. 그땐 고마웠어. 여자로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과 오범이요, 마약사범이고. 이런 김부선을 인터뷰를 해주고 이재명과의 불륜설을 보도를 시작한 게 김어준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켜주는 척 하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종로 김 교수님 눈에 도끼가 보입니다. 잘 짜여진 삼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입니다.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고 주변에서 같이 다니는 모습을 증언하신 분도 없는 D급 영화의 한 장면. 피부 뽀얀 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 쓰자고 우리 검찰개혁 할 만한 인물이라고 선동 세뇌시킨 게 누구냐고요. 털보인데 털보는 조민양 불러가지고 조국 코인 빨아먹고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죽이기를 뒤에서 했던 인간이 이재명 지키재요. 또 윤석열 까고 있어요. 이게 양심이 있는 겁니까? 문재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김어준이. 김어준은 윤석열을 믿을만 하다고 말했고 시간이 지나 속았다는 당당한 변명. 자기도 속았다면서 김어준을 용서하는 마음 좋은 시청자들. 김어준은 누구한테 속은 걸까요? 김어준 탁현민의 쇼에 다들 속아 넘어간 거지. 문재인 비판하면 갈라치기래.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갈라치기 한 게 문재인과 친문인데 갈라치기 하지 말랜다. 아직도 갈라치기 타령이야. 그 갈라치기 용어를 계속 쓴 게 김어준이라고. 지금 국회의원들 꼬라지들 봐. 민주당 뉴스에서 나오는 면상들 보면 거만하고 오만하기 그지없어. 목에 힘들어가서 몇 년 국회의원 권력 맛보니까 지네들이 대단한 권력자가 된 것 같고 적폐청산이다 개혁이다 관심도 없어. 권력 놓치고 싶지 않아서 줄 서게 하고 이런 짓들 한다고. 금세 초심을 잃어. 지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선 윤석열 까고 있어. 돈벌이 하려고. 이 사람 장사꾼이야. 민주 시민들 다 사기쳤잖아. 윤석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선동질 해가지고 대국민 사기극 아니야. 지금 준 재벌이야. 김어준은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윤석열 접대 기사 퍼나르던 친문이 김어준이 아니라고 한마디 하니까 검찰발 가짜뉴스라고 난리야 난리. 건설업자 윤중준한테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이 접대 받았다고. 근데 자기가 취재해보니까 접대 없었다고. 윤중천의 거짓말이라고 윤석열을 가봐쳐줬잖아. 그것에 대해서 친문 세력들이 김어준 말 한마디에 돌변을 하더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 보도가 있고 친문 네티즌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러니 김어준이 아니야. 윤석열은 깨끗한 사람이야. 건설업자라 거짓말 한 거야. 이러면서 윤석열 지켜줬다고요. 사실 아니요? 제가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도 윤석열 접대 없었다고 김어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문재인과 김어준 한편에 윤석열 지킴이 한 거 맞네. 윤석열 지킴이 열심히 한 게 김어준이야.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었는데 그걸 또 카바쳐주더라.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의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뉴스타파에서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뉴스타파는 진짜 윤석열에 대한 올바른 뉴스보도 계속 했었는데 다구리를 쳤지. 친문 세력들이 다들 홍위병 노릇들을 했지. 그러니까 김어준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자는 사건 자체를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추천해준 변호사는 선임되지도 않았어요. 지인이니까 아는 변호사를 알려준다는 거 다 이 정도입니다. 김진태도 인사청문회 때 지적을 했었다고. 피의자가 될 사람과 몇 달 전에 대화한 게 적절합니까? 나중에 고발될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고 김진태를 막 조롱을 해. 상식적으로 몇 달 후에 고발될 거 어떻게 알지? 영화야. 마이너리티 리포트 1초만 다시 생각해보면 빵 터져. 완전 윤석열 편을 들었던 게 김어준이야. 얼마나 윤석열 지킴이 열심히 했냐. 유시민과 함께. 윤석열의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에 가깝대. 야, 대통령까지 됐구만 이 김어준아. 이 털보야.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공신 중에 하나가 김어준이네. 윤석열의 충정에 주목하라고. 충정, 충심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 김어준도 뭘 아는 거지. 윤석열 문재인의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은 권력과 돈에 빌붙는 타입이 아니래. 이런 얘기 했잖아. 확실히 이건 있는데 왜 김어준한테 안 따지냐. 이 김어준한테 해명을 요구해야지. 왜 윤석열 카바쳐줬냐. 정치적 야망 없다. 돈과 권력 빌붙는지 않는다. 윤석열 왜 이렇게 찬양해줬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싶었던 얘라고.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시위 열심히 했잖아. 민주시민들이. 그때 현장에 나갔던 분들도 여기 있을 거야. 후원금도 내고. 그때 신나서 돈벌이 하던 김어준과 스타타파 이종원이란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시위 할 때 김어준이 와서 지나가는 말로 윤석열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고 2번을 말했대. 우연찮게도 그 다음부터 시위에서 주최자들과 찬조 연설에서 윤석열 퇴진 문구가 사라지고 검찰 개혁으로 바뀌었다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까지 와서 압력을 넣은 거야.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탄핵되고 새로운 판을 깔았으면은 괴로운 윤석열 대통령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는 왜 기억을 못할까. 민주시민들이 깨어있다고 자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헛똑똑이 짓을 하고 있을까? 아직도 김어준 찬양하고 돈 갖다 바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문제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분들이 많을까? 이 방송에서 유시민과 함께 찬양했잖아. 유시민이랑 노무현 재단 붙여놓고 알릴레오 방송에서 김어준이랑 윤석열에게 문재인은 검찰 조직 밖에서 처음 발견한 형님입니다. 윤석열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아들이 윤석열이죠. 형제들 중에 불량 아들이 있다? 윤석열에겐 그 불량 아들이 바로 조국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을 찬양해주던 김어준이고 유시민이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아직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멋있는 분들로 김어준과 유시민을 찬양하는 민주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도 대가리 박아야 돼요. 전지재인이라는 희대의 무능력한 이기주의자에게 민주시민들이 만든 성과물을 넘겨버렸어. 세월호 조사를 핑계로 다큐를 만드는 척했지만 교묘하게 음모론적 요소를 넣었지. 그날 바다. 요 영화가 세월호를 음모론으로 만들어서 여론머리를 그쪽으로 해버렸다고. 이거는 발적으면 문재인이 나오거든. 이게 김어준이 제작하고 정상진이 배급한 영화들이야. 더 플랜, 개표 부정 음모설 존나 주장해. 세월호 음모설. 또 그대가 조국도 정상진 리스코리아 조국 신당에 17번 비례 순번을 받은지. 그래서 세월호를 진짜 숙달을 하면 문재인이 나와. 그 끝에는 세월호의 유병헌 회장의 파산 관제인 역할을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가 나온다고. 근데 김어준이 문재인 지킴이를 하려고 교묘하게 음모론적 요소를 넣어서 정작 중요한 정부가 왜 아이들을 구하는 것을 방해했나 이런 것은 밝히지 않았어. 또 국제사회 뉴스를 가져와서 국제 정세를 보는 듯 하지만 교묘한 편집과 자신만의 개 같은 논리로 미국의 기득권 시각을 한국의 민주시민에게 심어놓는 일들을 했어. 탁현민을 통한 공연적 요소. 주요 전문가 탁현민 시민들을 우롱하고 곧 통일이 될 듯 시민들을 속여서 총선에서 아몰랑 민주당 지지를 만들어 크게 승리한 후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코로나 핑계로 대북 관계 입 닫고 모르는 척하게 해서 민족 통일의 걸음을 방해한 김어준이야. 문재인과 김어준, 탁현민, 신문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서 정권을 차지하고 노무현의 사망 사건을 이용해서 무능한 문재인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한 게 김어준이야.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인질로 잡고 초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해찬 찬양재단으로 변했다. 정작 노무현 대통령 일가는 시골 구석에 처박아 놓고 무덤 지키기만 시켰지 신체와 입을 봉인하였다. 맞아. 김어준이는 노무현 정신을 절대 말하지 않고 문재인 신격화에만 애썼다. 결정적으로 그와 한몸처럼 움직인 주진우는 윤석열을 카바치고 김어준도 윤석열 카바치는 거 되게 많어. 끝도 없어. 양정처럼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 희대의 개 쓰레기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올렸고 위에 여러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즉 김어준이 밀어주는 놈은 반드시 시민들을 배신한다. 김어준이 조국 밀고 있잖아. 몰빵으로. 김어준이 미는 건 윤석열 같은 들이야. 제2의 윤석열이 조국이라고. 조국은 적폐 바지 사장이야. 이재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부랴부랴 급조된 당을 만들어서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온갖 적폐 세력의 모든 지원을 몰빵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혼자서 살아남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요. 우린 감사하고 이재명한테 몰빵으로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갈라치게 하고 있는 조국신당 떠먹이게 하고 있는 수박 채널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진영끼리 편가르지 말자는 사람들은 왜 자기 주장만 할까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아주 멋진 말. 그 말에 함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건 기득권들이 듣기 싫은 말은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소리가 나야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종로 김 교수는 말했다. 정치인을 띄워줄 때는 이유가 있다. 의심하고 의심해라. 노래 제목은 딩동딩동. 대통령의 한마디 교복값이 60만원 왜 이렇게 비싸야 하냐고 국민 편에 선 그 목소리 내 첫 교복은 양복 좀 맞춘 교복 동네 양복점 아저씨는 말했지 넌 키가 더 클 거야 하시면서 빅사이즈로 만들어 주셨지 양복집 아저씨 이건 너무 튼튼한 거 아니에요 반질반질 엉덩이가 반질반질 무릎이 반질반질 너무 교복을 바꾸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비싸요 주자로 허리를 재고 어깨를 만지며 웃던 얼굴 그땐 몰랐어 그게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 나는 맞춤 교복 입고 학교
계약서 속의 교복 회사 이름이 먼저인 교복 학생은 손님이 되고 부모는 계산기가 돼 교복이 명품이 되고 아이들은 모델이 되고 하지만 버스 타면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 체육복만 입고 있어 양복집 아저씨 이건 너무 튼튼한 거 아니에요 반질반질 엉덩이가 반질반질 반질반질 무릎이 반질반질 너무 교복을 바꾸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비싸요 딩동딩동 알람은 꺼졌는데 기억은 계속 울려 나는 아직도 기억해 그 반질반질한 딩동딩동 알람은 꺼졌는데 기억은 계속 울려 나는 아직도 기억해 그 반질반질한 교복